네, 모두 착석 완료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내 언론사 질의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가자의 서면 질의 및 현장 질의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 질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해주신 단위가 현재 편입생위원회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서 제출을 해주셨고요. 제출 순서에 따라서 먼저 편입생위원회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생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네, 별자리 선본에 질문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별자리 선본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질문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네, 질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생위원회 쿠츠입니다. 별자리 선본에 질문 드립니다. 우선 편입생들 위한 공약을 내주셨다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문 1. 기존의 쿠츠 사업과 별자리 선본의 관련 공약이 사전 협의 없이 동일한 점을 선본에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에 관해 공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드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자리 선본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4가지. 1.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강의들에 대한 학점 인정 처리 기간을 최소 수강 신청 정정 기간까지로 하겠습니다. 편입생위원회 학점 인정 개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연동으로 추진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2. 편입생들도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소속된다면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3. 2016년도부터 편입생 새로 배움터에 총학생회가 함께하여 학내 문화와 학사제도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돕겠습니다. 4. 편입생들의 적응뿐 아닌 비편입생들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시로 같은 과반의 편입생과 비편입생 간의 뻔선배, 뻔후배 관계 형성, 희망 편입생과 해당 과반 학생회원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함께할 수 있는 식사자리 마련. 굉장히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이상의 공약의 내용은 모두 1, 2, 3, 4번 모두 현재 쿠츠에서 진행 및 논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드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편입생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2번, 4번 공약의 경우에 편입생들의 뻔선배, 뻔후배 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까지 동일한데 선본 측에서 편입생위원회의 사업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같은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 내용 이외에 새로운 공약은 없다는 점에서 편입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던 별자리 선본의 고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별자리 선본원을 통해 전달받고 정책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편입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편입생위원회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쿠츠를 언급하고 별자리는 편입생과 함께 고민하며 불편함을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도 기본적으로 편의의 활동을 믿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쓰인 건데 덜 강조가 된 듯 하네요. 별자리가 지향하는 것은 판을 깔아주는 총학생회입니다. 편입생이든 외국인이든 주거든 노동이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학내 외부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목적성에 더 많은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내건 편입생 KU 4가지의 공약은 저희가 파악한 총학생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이며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쿠츠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 및 협력이라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으로는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편입생위원회에서는 해당 선본이 당선된다면 후에 총학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이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인 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다소 유감스럽습니다. 만일 약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면 앞으로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우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쿠츠에 협력하여 진행하고자 하신다는 점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내용이 질문 1번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본의 서면으로 제출이 됐고요. 바로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합동공청회라는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을 저희 선본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편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입생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생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다, 그걸 실제로 느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다만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편입생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신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개인적인 뭐 밥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자리에서 편입생들의 고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혀 뭐 아는 바가 없었구나, 너무 이런 고충에 대해서 몰랐구나, 또는 학교의 제도상에 준비된 것이 굉장히 미비하구나 라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고, 그 선거운동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께 선본을 제안을 하면서 편입생을 위한 얘기를 당사자로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선본에 그러한 얘기까지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구체적인 뭐 어디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약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된 지점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정책팀장이 따로 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 개인이든 단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역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빛나는 단체가 편입생위원회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이뤄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총학생회가 그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기구가 되었고 편입생에 특화되어서 모든 활동을 전문적으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서포트, 지원,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이런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면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 협력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 2번도 제가 서면 질문을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 선본 공약에 저희 기구의 이름과 사업이 상의 없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관해 저희는 특별기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견지온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 특별기구의 정체성이자 설립 목적은 총학생회 내부 사업국과는 다르게 1년 주기에 총학생회의 교체에 영향받지 않고 학우들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쿠츠는 선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별자리 선본의 경우 편의 회장단과 사전 협의 없이 편의 사업가 쿠츠라는 이름을 공약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문장이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이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이긴 하지만 중립성을 잃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편입생위원회의 사업과 이름을 가지고 공약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하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의와 의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편입생들을 위한 공약을 내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위에 그 질의서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편의 회장단과 그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주의가 있었다라는 이 워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저희가 다른 공약에도 보듯이 또 저희의 전반적인 기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미래공학관 완공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과대학 학생회가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보건과학대학 소속병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 보건과학대학 학생회가 가장 당사자성을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 명시를 했었고, 다른 여타 일들도 마찬가지로 총학생회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우리는 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부분에서 언급을 한 것인데, 그러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지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자유질의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에서 서면으로 추가 질의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별자리 선본에 하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별자리 선본 측에서 고려대학교 유일의 성소수자 동아리인 사람과 사람 측에서 지난 20일에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별자리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까? 공청회 전까지 회신을 부탁드렸고 5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람과 사람 측에서는 이미 페이스북에 그 선거운동본부 별자리는 질의서를 수신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어 원회가 답변서 수신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에서 요청하실 때 가능하면 25일 전까지 회신 달라라고 하셨는데 그 글을 회신하지 않자 24일 밤이죠. 12시에 어젯밤에 연락이 왔고 어제 대화 안에서 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그 사람과 사람 측에서는 별자리가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신 거부 의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소통에 문제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신 거부를 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신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받은 질의서를 정석껏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분명히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고 이렇처럼 두 단체 입장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이 정도로 답변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질문은 보내드린 질의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노래적 정책 팀장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최대한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저희의 답변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단체 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유질의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유질의 규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발언권을 얻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회당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 시간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으나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이상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고 나서 다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질문이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학우 여러분들의 질문을 마치고 나서 특별히 지금 선본원 분 두 분이 서면 질의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학우 분들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선본원들께서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회장입니다.
저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다른 질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지리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리서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사를 듣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답변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선본 측에서 갖고 있는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혹은 성소수자 학우들에 대한 그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저의 생각, 선본의 기본적인 생각 정도를 밝히는 것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질문 감사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사회연대국장을 맡으면서 그 퀴어 영화제 대관 문제 이후로 그 동아리연합회가 좀 중심이 되어서 꾸려졌던 성소유자 차별철폐 대책위 회의에 참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대관 문제에 그 문제를 기점으로 그게 꾸려졌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좀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아니면 다른 논의까지 확정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명확한 아주 그럴듯한 결론이나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은 있지만 분명히 별도로 성소유자 차별철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학내에서 연대체가 존재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저 역시도 그 회의체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학내 성소유자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들이 이전부터 현수막 훼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학내 강의실 내에서의 그 잘못된 발언들이라든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성소수자만 특정하지 않아도 학내 많은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총학생회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저희의 답변서 역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유일의 성소수자 동아리인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당사자성을 가지고 잘 알고 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모든 걸 또 역시 주도적으로 다 하겠다라는 말은 위험할 것 같고요. 이런 지휘서 답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선 이후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퀴어 모니터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총학생회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그것 역시 충분히 총학생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학내 별도로 특별 기구로나 아니면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의 중앙 동아리, 성소수자 동아리인 사람과 사람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별자리서 부분에 답변 들었습니다. 또 손들고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마침 추가 질문을 드리면 연대국장으로서 사회연대국장으로서 성소수자 차별철폐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회장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일반 학우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돼서 그 위원회의 목적이나 그리고 그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총학생 연대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답변을 해주셨으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제 답변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담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작은 처음에 저도 이름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처음에 그 퀴어 영화제 대책위, 문제 대책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정확히 이름을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차별철폐 대책위라고 확정 지은 것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뤘던 내용 역시도 초반에는 퀴어 영화제 대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을 했으나 그 이후에 있어서는 학내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맡아주셨지만
뭐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뭐 LGBT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퀴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안과 가이드라인 제정 같은 걸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많은 식견이나 그런 걸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좀 사람과 사람 측에서나 아니면 다른 뭐 여성주의 교진 석순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큰 일을 맡지는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회의에 나가면서 진행 상황을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러한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들었습니다. 네, 또 손 들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빨리 질문해 주시는 게 진행이 좋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개만 했는데 추가로 해도 괜찮을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보죠. 네. 30초 정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고원 선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원 선본에게 질문. 안녕하세요. 고원 선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차 리플렛에서 2차 리플렛, 3차 리플렛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이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거나 관심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원 학생의 선거 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글쎄 일단 저희 사업들 하나하나가 가진 연계성과 저희 사업들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 힘들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성 학생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의식들, 뭐 수수자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생각, 그리고 학생 자체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등등 저희가 가진 사업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단원화시킬 수 있는 힘들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적 화두가 학생사회 안에서의 화두가 계속해서 새로운 학우들에게 관심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모아지는 관심으로 더 많은 사업들, 더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총학생회가 고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새로운 이슈 메이킹, 새로운 어떤 뭐 문제의식, 문제 제기 이런 것들로서 학우들에게 좀 우리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 영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네,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본원 분은 일반 질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별자리 선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등록금이나 운동과 관련해서 공약에는 뭐 과반으로의 참여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이나 운동은 과반의 참여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과반으로서의 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 정책 자료집을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리는 등록금이나 운동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일단 총학에서 단과대 그리고 과반과 연계를 통해서 등록금이나를 요구하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과반 학생회에서 모두가 각과의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집단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별자리 선본의 정보가 기숙사의 죄송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과 같이 각 과반 학생회가 모두 다 이제 학교에 집단으로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도 기존에 전혀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반응이 다르게 올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슈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수학교육과에서 과반 학생회를 제가 하면서 실제로
또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학교와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용 내역을 좀 개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상 과반에서 가장 학과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0초간 질문 없으면 네, 아까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람과 사람에서 학술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훈입니다. 고은 측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은에서 이번에 내세운 정책 기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권리에 대해서 논한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앞서 사람과 사람에서 사전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고은의 답변을 보면 학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통합 차원에서 여러 측면을 통해 협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사업부를 통해 퀴어 등의 인권 강좌를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정책 자료집을 통해 제출하셨는데요. 그 의도는 십분 이해합니다만 인권 강좌로서 퀴어학의 개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책 자료집을 보면 현재 인권 관련 강좌가 여성학 단 하나뿐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성학 강의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 차별 및 여성 인권에 대한 관점으로 이어지게 되긴 합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여성학 자체가 여성 인권학으로 동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퀴어학은 현재 학제간 연도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결부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외부 사회와의 관계가 아닌 순수하게 내면으로서의 퀴어성에 대해서만 이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 학계에서는 후자 쪽의 경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권 강좌로서 퀴어학을 개설한다는 것은 너무 광의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인권 자체에 집중하는 인권학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를 의무화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좋은 제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그 이 사업의 배경이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좋은 뭐 정보랄까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잠시 좀 시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독일로 그 장애인 정책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베를린 자유대학에 가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게 그 베를린 자유대학 수업 중에 하나로 휠체어 농구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해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질의를 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이게 정말 많은 비장애인들이 함께 휠체어를 타고 수업을 듣고 있고 팀이 4개나 그렇게 한 클래스에 잡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새로운 어떤 인식이라든지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어떤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서로 느끼고 배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 인식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가를 정말 좀 몸소 느끼고 깨닫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감을 좀 받아서 좀 뭐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업과 공약들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저도 되게 많이 감명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베를린에서 느꼈던 감명처럼 함께 좀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에 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당사자분들과의 교감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좀 짚어 드렸었는데요. 그런 어떤 뭐 피드백이랄까요, 서로의 의견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좀 올바른 성소수자에 대한 담론들을 고려대학교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추가 질문 못 하셨던 거나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충분한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 질문 듣고 그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양분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먼저 더 드리면 몇 년 전부터 인권 축제를 총학생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해에는 모다이티 인권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별자리 정호곤님이 기획단장으로 하셔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인권 축제 같은 경우는 소수자 단체에 있어서 학내 소수자 단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기획단과 서포터즈가 따로 모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획이나 행사 진행에 있어서 함께하는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그의 일례로 저희 사람과 사람에서 부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성소자 특성상 아우팅의 위험이 있어서 많은 회원들이 앞에 부스에서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인원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 부스에 오랫동안 지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획 자체에서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이해한다 싶은 이해한다라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당일에 지원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기획 단계에서도 제안은 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기획을 함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체적으로 저희 안에서 해결을 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성소수자나 다른 소수자들은 작은 소소한 행사 진행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연락 과정이나 기획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 대면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단서라성의 결여일 수도 있지만 총학생회 등 학내 학생회에서는 고려하는 사항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인권 축제를 더불어 관련 인권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양팀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호 1번 고문서부터 괜찮으실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권 축제 2013년도에 제가 기획단장으로 일했던 건 인권 문화제였죠. 그렇게 좀 뭐랄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학생 자치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 관계가 해야 정확한 거 아니어서 그렇게 좀 시행이 됐던 사업이었는데요. 그때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 속에 억압 속에 놓여있던 이들이 함께 광장으로 모여서 함께 그들의 이야기들을 학우분들과 어떤 비당사자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좀 꿈꿔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3년도 총학생에서 크게 좀 애를 써서 좀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당사자성입니다. 저 역시도 장애인이라는 소수자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대중들에게 내가 느끼는 억압이라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론화시켜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갈구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품어져 나왔던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좀 문제의식의 출발 지점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핵심이 돼서 당시에는 기획과 어떤 집행 부분들을 함께 당사자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온 장애인 대표자분들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서 온 성소수자 대표자분들과 매주 한 차례 두 차례씩 회의를 해서 여름 동안 좀 당사자분들과 회의를 해서 그리고 탈북 세터민 학우분들이라든지 여러 당사자분들과 함께 사업들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나 한계 같은 당시 2013년도 사업에서 아쉬움이나 한계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지만 어떤 의의로서 당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좀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고려대학교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올해 또 이어졌고 내년에도 제가 당선된다면 더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더 많은 담론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떤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가진 뭐랄까요, 대중성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대중화 사업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또 숙제도 많이 남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잘 갈무리해서 사업들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줄이면 당사자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죄송한데 저희 후보님께서 정후보가 워낙 학생 일을 오래 해서 2014년인데 계속 2013년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아 죄송.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그 인권문화제 2014년 인권문화제 기획단장 같은 경우에 옆에 계신 신영규 정후보님께서 총괄을 하셨고 올해 2015년 인권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단장으로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인권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인권문화제가 남긴 의의가 분명히 있었다. 고려대학교 학생사회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었고 이를 좀 더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들었던 워딩이기도 한데 좀 어느 정도 그들만의 성토대로 마무리가 됐었다라는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획단 참여에서부터 정말 그 당사자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일반 학우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과 함께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서 부스 회의를 하는 게 부재했다거나 그러한 부족한 점들이 분명하게 문제로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제가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각 조별로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했지만 분명히 부족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문화파트에 제시한 내년에는 2개의 축제, 이만하고의 2개의 축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날별로 컨셉을 잡아서 첫째 날은 인문캠 단체와 학생회들 중심으로 꾸리고 둘째 날은 이공캠 자치단체와 학생들 중심으로 꾸리고 셋째 날은 외국인, 넷째 날은 페미니즘 및 LGBT 관련 부스 행사를 꾸려보겠다고 예시를 들어놨었는데요.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확실히 작년과 올해 있었던 장 단점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당사자성 부분, 직접적으로 협의를 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문화파트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빼지 않아도 우리의 대동제 안에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서면 질의 받은 선분원 분들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중간에라도 이제 선분원이 아니신 학우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바로 그분께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까요? 총 2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서면 질의는 너무 많아요. 잠시만요. 12개 주제에 대해서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개를 하고 이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육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질문하고 최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페이지 24쪽 전체로 24쪽 시청자 공약 1번 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절대 페이스북은 SNS를 통 공식적인 플랫폼이 되지 못합니다. 전대 학생이 지금도 페이스북에 갇혀있다는 식의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았는데 페이스북 고려대학교 그룹을 만들어 소통하겠다는 건 전대 학생회를 발전 대상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가 동시에 그 목적도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증실물, 행사 알림, 이벤트 등은 모두 이미 SNS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의지에 대한 토론은 그룹을 생성해서 올리려는 목적이 소통인지 아니면
네, 우선 제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만을 사용해야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사회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인공학부 학생회장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페이지를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와 그룹 하나를 관리를 했습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리자, 권한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단 게시물 고정이 아닌 경우에는 똑같은 가중치라고 해야 될까요? 가중치를 배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룹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총학생회 자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지들을 그냥 관리자 계정으로 올리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공지처럼 이렇게 상단 위에 고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하부들이 올리는 글들에 관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옐로 아이디라든지 뭐 총학생회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 현재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러니까 좀 더 학생들의 뭔가를 좀 더 빠르게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룹인 경우에는 좋은 점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지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구본 모양의 숫자 1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소통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룹에 가입한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고 또 글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물을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도 뭐 포알림이라든지 그런 데 했었을 때 그분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바로 뭐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피드백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총학생회 그룹을 통해서 누구든지 빠르게 글을 올릴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분실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네, 그러면 다른 정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서 3번 온 다음을 가지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CPT 이 세태들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어서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는 뭔가 새로운 서울형 범죄 예방 정책이 아니라 범죄 예방 설계를 의미하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 해치교양으로 배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안암동에도 이미 가로등이나 반사경 CCTV 등 세태드가 널리 적용되어 있는데 이를 어디에 어떻게 안암동에서 더 필요한지 뭐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거에 관련해서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예를 저희가 들고 싶은 곳은 염지동이라는 곳의 소금길이라고 얼마 전에 이 세테드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가로등을 설치하고 뭐 반사경 CCTV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스 안내, 그리고 방범용 LED, 그리고 뭐 LED 번호판, 뭐 아니면 안전벨, 그리고 언제든지 그 집 앞에 근처에 가면은 자기 집인 것처럼 불이 켜지게 하는 시스템까지를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벽화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를 하자는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화를 시킨다고 하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세테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안암에서는 특히 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숭이길, 그 노회광장에서 애기나 학생회관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어둡고 칙칙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길을 조금 아름답게 꾸며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여기에 포함된 것도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공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요. 어떤 예를 들자면 뭐 염지동 예를 계속 제가 주로 제 얘기 엄청 감명 있게 받았던 부분이 염지동 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확실하게 나올 텐데 뭐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뭐 많이 했던 땅 따먹기라든지 그런 형태의 장난감 같은, 그러니까 놀이시설 같은 형태를 바닥에 그림으로써 그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있어서 동심을 유발하게 되고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벽화라든지 그런 관련해가지고는 얼마든지 총학이나 뭐 다른 뭐 특별기구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암동 근처에서는 특히 뭐 어디죠? 그 인천에서 기숙사 올라가기 위해서 인천기념관에 올라가는 그 길, 그런 길들 같은 경우에 어둡고 칙칙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길들을 화사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뭐 학우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버프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장소 자체가 어둡고 학우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주변 환경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회 질문 모두 하셨고요. 그 다음 서면 질문 작성해 주신 수학과 13학번 이현학 선분원. 네, 이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육성으로? 네. 지금 이제 제가 보훈 선물의 선문장을 맡고 있지만 뭐 선문장의 자격보다는 뭐 일반 학부는 작년까지 올해까지 이번 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수학교육과 교육부에 계신 수학교육과 회장님과 그리고 선문장에 계신 심리학과 회장님과 같이 케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 별자리 선본 측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과반마다의 동시다발적 예결산안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과반마다의 요구할 수 있는 예결산안 내역은 실험 실습비와 교과과정 운영비로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규모마저도 이제 안암 캠퍼스 기준 학교 예산의 0.9%에 불과한 액수인데요.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8%에 육박합니다. 이는 뭐 다른 사립대학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등록금 인하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별자리 선본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저희 등록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등록금 인하 운동은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그리고 과반학생회가 모두 협력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총학생회의 역할은 각 과반학생의 목소리를 모아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론적인 것으로 집단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험실습비, 그러니까 말씀하신 실험실습비와 교과과정 운영비 외에 저희가 실제로 드는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과반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총학생회가 아니라 각 과반의 명의로 하는 것은 각 과반이 더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과 수업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반 학생의 힘을 빌리고 더 정확한 포인트들을 집어내고자 하는 등록금 인하 운동 계획이고요. 말씀 아까 드렸지만 이것은 이전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의 새로운 반응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요. 몰래카메라 문제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은 두 후보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복잡증의 피해가 여성에게만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는 것부터 여성과 남성의 성별 권력 구조에 기인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기인한 문제에 단순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성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단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한 강의실 내에서의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차별적 발언 또한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자리 선본 측에선 이러한 문제에 나서지 않을 것인지, 단순히 이것이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덧붙여서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여자 화장실이나 뭐 여학생 휴게실 같은 것을 예로 든 것에서 여성이 사실 피해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그냥 범죄고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뭐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혀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것이 앞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의실 내에서 발언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대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반성폭력연대회 같은 곳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총학생회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차례 질문 모두 완료했고요. 자유롭게 질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부장입니다.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서 많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공약 관련해서 보건 측에 질문하셨는데 저는 관련해서 보자리 측에 질문을 드리면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 입장은 제가 파악을 했고, 보자리 선본에 관련 그 공약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통 관련 공약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있다고 한다면 그 판을 깔자 부분에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고 협의를 만든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잘 읽어보지 않아서 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소통에 있어서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소수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당사자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토론회든 어떤 회의든 결국 회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람과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서 저희가 사람이 별자리 선본과 소통의 문제를 겪었다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일단 아직 선본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채널이 없는 것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하지만 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자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고가 1대1 혹은 소수 단체로서 접근해서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하고 간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소통 관련해서 사실 약간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판 깔아준 사회연대국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특정 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며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맥락을 짚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저희는 뭐 총학생회장의 정치적 입장, 그 다음에 아니면 특정 국장의 입장, 아니면 특정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공론회장 형성이라는 것을 그 방법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아까도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펼쳐 보이면서 보여드렸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소통 공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만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든 그룹이든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한 중에도 모든 분들이 거의 스마트폰을 손 앞에 두고 있거나 손 안에 잡고 계신데, 그것으로 총학생회가 소통을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구체화를 시켜서 내세운 것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유용한 기능들, 그다음 학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을 꼭 탑재를 해서 가볍고 이뻐야겠죠. 또 그래서 그것을 유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총학생회가 또 소통을 하고 다른 게시판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겠죠. 저희가 구체화해서 제시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반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내내 계속 수정을 가할 예정이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용자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직접적인 피드백과 하고 간의 소통, 또는 과반과 하고 간의 소통, 총학생회와 과반 간의 소통 역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유용하고 쓸만하고 총학생에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맨 마지막 쪽에 짧은 부분에 동아리 축제 관련해서 공약을 봤는데요. 그 동아리에게도 메인 무대를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제 동아리를 여러 개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 부분에 그 후장단 부후보로 출마하는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학생 공연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 연합회 혹은 등등 작은 동아리들과 연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예인을 부르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기획력이나 동원해야 되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제가 가을 축제 같은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것 역시도 질문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책자료집에 명시한 텍스트를 읽어드리면 어느 정도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자리는 난입하는 축제를 옮기고 붙여서 두 개의 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판 위에 학우들의 기획력과 동원력을 집중될 것입니다. 축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별 자리는 아무도 없는 100개의 축제보다는 2만 학우가 모이는 두 개의 축제가 낫다는 축제 상식을 믿습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가을 축제 같은 경우엔 정말로 학생들의 자치의 끝판왕이었죠. 정말 학생들의 무대가 중심이 되었고 모든 기획과 끝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준 분들도 동아리 연합회를 경험을 했던 선본원들이 맞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세미나 역시 진행을 했었고 그 와중에 대동제나 가을축제를 이런 식으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분들의 얘기가 실려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정말 연예인을 부르는 것이 관객을 몰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저희가 앞에 학생회비를 잘 받고 잘 쓰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회비를 잘 쓰는 방법 중에는 그러한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와중에 가을 축제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기획력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립하는 축제를 줄여서 최대한 1학기와 2학기에 두 축으로 엮어서 그 기획력과 동원력을 집중해보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별자리 선본원으로 질문 드리면 일반학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잠시만요. 선본원이시죠? 네, 선본원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선본원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면 먼저. 네, 저분. 질문해 주세요.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드리면 네. 난입하는 축제를 축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급된 축제들이 대동제 가을 축제, 인권 축제, 교양 축제, 반대별 축제, 유니브 엑스포 제가 다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대동제랑 인권 축제 외에는 주체가 총학생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나머지 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은 가을 축제도 동아리 연합회 주체인 걸로 알고 있고 유니브 엑스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축을 중심으로 잡으신다는 부분은 아예 전체적으로 포괄을 하고 총학생회에서 기획부터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후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이 우리가 모두 주체고 그다음에 이것을 모두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올 한 해 아니면 지나갔던 축제들을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축제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뭐 갖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가 모아줄 필요가 있겠다. 2만 항구가 모이는 두 개의 축제가 낫다는 것도 뭐 정말 두 개만으로 우리가 통합을 할 거다.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업을 분명히 시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그 저희가 들었던 공약을 짜면서 들었던 피드백 중에 예를 들면 올해 대동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 공연에 있어서는 또는 동아리 연합회에 굉장히 괜찮은 기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협의 과정이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발상에 도움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동제에 있어서도 가을 축제에 있어서도 좀 동아리 연합회와 또 총학생회 또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좀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처럼 총학생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하겠다는 생각 역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학생 중심의 공연을 제일 잘 꾸릴 수 있는 주체는 동아리 연합회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축을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의사를 밝혀주신 거로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 자리에 선본원이고요. 네, 되게 안타까운 사건 장면이 있었죠. 네, 부정선거 사태가 작년에 되게 크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게 작년에 드러난 사실인데요. 여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은 중앙운영위에서 사과 대상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측 정부님께 질문 주는 것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과 대자보 게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한 사과문 작성을 하셔서 게재가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자료들을 일단 뭐 미리 여기 있는 팩트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2014년 11월 4일 9시 9분에 KBS 속보 중앙운영위원회 제기된 의혹들 사실관계 규명 진행 중에서 이과대와 국제합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단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이용한 거래를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 부분 또한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건 뭐 회장 방안의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 2014년 11월 6일 21시 14분 KBS 속보 신강산시 제외 부정선거 관련 채팅방 참여를 모두 제명 결정의 게시글 보시면 그중에 보시면 신홍두 전 정책국장에 대한 징계는 전학대회 안건으로 선정되지 않고 사과 대자보 게재를 요구하기로 결정됐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잠깐 보시면은 그 당시 디자인중앙부 회장이셨던 분께서 신홍규 신유형 관련이 모두 잘못을 했지만 전학대회까지 가서 징계를 내릴 건 아닌 것 같고 신홍규 관련에는 신형과 관련과 같이 논의한 것 신유형 관련에는 30분에 정정했으니까 사과문 요청을 하고 전학대회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사범대 회장님께서는 앞에 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때고요. 이제까지 이야기하다가 넘긴 부분이 신유형 관련 부분인데요. 전학대회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진상조사 과정에서 판단할 것인지 두 가지 중 어느 것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홍규 관련해서 징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판단해서 뺐고요라는 거에서 전학대회 징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뺐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생각을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도전으로 들어가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과 대자보 게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사과문 작성하셔서 게재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 중운위에서 요청을 한 것에 대한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뭐 분께서 페이스북에 글 쓰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뭐 고파스에 저도 뒤늦게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글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당시에 중앙운영위원회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저도 당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분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당시에 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런 뭔가 기사가 떴다는 걸 제가 들었는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나진 않지만 아무튼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뭐 사과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때 중앙운영위원회
한 분과 분명히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밝혀주셨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당시 속기를 저희 선본에서 다 같이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어디에 좀 그 결정 사항으로서 사과문을 신혼기획 요구하기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결정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한 뭐 아예 뭐랄까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당시에 학생사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생사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많은 또 당시 고대공감대 그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언론사들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었는데 그 뒤에 올해의 그 후속 과정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은 자유롭게. 네, 그 저쪽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의학과의 학년 이상민 별자리 선보는 분들, 별자리 후보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별자리 선보의 공약 중에서 66개 건물별 복지 정책에 관련된 공약을 신비롭게 보았는데요. 정책 자료집에 단 하나의 하루라도 사용했던 건물이라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책 자료집 18쪽에서 21쪽을 보면 의과대학 공간 제1의학관 의학도서관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세 건물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특히 제1의학관과 의학도서관은 1990년에 건립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환기시설이 비흡한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57년 이후에 완공된 웰포관, 백준영기념관, 하나과학관 등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 왜 의대 건물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본 선보이기 이전에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별자리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고 합니다. 네, 우선 그 말씀해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그 정책을 짰던 친구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6개 건물별 그 148개 공약을 짰는데요. 그 66개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66개 개수가 미처 되지 않고요.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선관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합을 받았습니다. 각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이건 총학생회 측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지만 미처 그 의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지 못했었다.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지는 아마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이고 여기에 있는 148개의 공약 역시 우리가 선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러한 디테일을 집어내겠다. 단순히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부적으로 다 찾아가서 디테일을 집어내겠다는 부분이고 유세를 하면서도 저희가 녹지 캠퍼스 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부분 분명히 인지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반영을 해서 분명하게 추가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손 드셨잖아요 왼쪽. 그러면은 선문원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란색. 이렇게 말씀드려주시면 노란색. 네, 들어왔죠? 네. 정책 자료집 21쪽 청와대 대원 인상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이 다양성을 모색하다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약이 다양성 모색과 무슨 관계인지 설명이 적어서 그 목적을
네, 이거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초학생 회비 100원 인상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분들에게, 우리 학우분들에게 초학생 회비에 대한 뭔가 흥남 아이디어를 좀 던져주자. 그러니까 한번 초학생이면 뭔지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실내하고 한박자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생긴 예교산 심의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한 번 더 찾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왜 올려야 되는가, 다양성을 위해서 왜 돈을 올려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 고온은 동아리 등이나 다른 자리를 축제에서 주기 위해서는 그 동아리나 작은 소모임 그리고 학회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약에 보시면 여기 자치예산 개편안을 통해서 10%이던 자치예산 배분금을 12.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총학생회비를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납부율이 낮은 상황에서 충분히 납부율을 올리고자 하는 캠페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위해서라면은 앞전에서 별자리 저희 정 후보님이신 박수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를 위해서는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동아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금난이라고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리크루팅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자치 예산입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좁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학회나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사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자치에서 홍보도 덜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늘리고 학생들에게 좀 더 돌아가는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해야 될지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말씀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원 인상이라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100원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만 부연 설명 덧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올해 17년째, 내년 이제 18년째 지금 학생회비가 동결되어 있죠. 저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학생 자치를 해오고 있는지는 여기 학생 자치 경험을 해보신 분들 모두가 통감하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그냥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00원 인상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장의 학생회비를 얼마나 많이 인상을 해서 학생 자치가 어떤 외부 스폰 없이 외부의 어떤 추가적인 힘이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예산들을 확립해 보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좀 던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좀 실질적인 어떤 인상이라기보다는 이 100원 인상이 갖는 어떤 의의는 좀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오랜 기간 인상되지 못한 채 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무분별한 기업 스폰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이게 됐다.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학우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 정정 부탁드리려고 하시는 네. 초등학생이 납부율과 학생들의 학생에 대한 신뢰 관심의 상관관계가 비례하다는 것에 근거를 제가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했어요. 네네네. 초등학생이 납부율하고 학생에 대한 신뢰 두 가지가 비례하다고 상관관계가 비례하다고 정책 자료집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그것에 네. 대한 근거를 조금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좀 우리 별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상식이라는 단어를 좀 이용해서 좀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들이 좀 좀 누구에게나 다 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대표자 집단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통해서 우리 대표자 집단을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건 내가 학생회가 갖는 효능감들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인
부분들이 크다는 건 여기 계신 모두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 낮아지는 학생의 납부율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신뢰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함께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우를 통해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맨 뒤에 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보은측 정호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호보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학생사회를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학자특위를 하고 계신 경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후보님들 다 학자특위 활동하시며 나름의 노력을 하셨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선거부정 재발 방지를 위해 학자특위를 통해 해직 개정을 이뤄내려고 하셨는데 해당 전학대 때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서약서 쓰는 부분, 인쇄할 때 속도를 올리는 부분, 것 외에 선거부정 재발 방지에 어떤 관련이 있는 해직을 개정하셨는지, 선거부정 공모서가 현재 중운위에서 반려되어 공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자특위의 핵심적으로 준비한 것이 그것이었다면 다음 때 학생회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이 완료되어 공유되었어야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자특위라는 단체가 선거부정 사태 이후 문제의식을 느껴 발족된 단체인데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회의록을 보면 누구나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단지 통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진실성이 과연 묻어나는 답변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올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학자특위 일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고 준비를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선거 부정을 위해서 크게 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안을 들고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선관위원장을 이제 우리 부회장, 부총학생 회장이셔서 강민구 부회장님께서 맡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고은의 공감대에서 문제되었던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선관위원장을 그 출신들이 계속 해오면서 그에 대한 병폐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관위원장을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명확하게 선관위원장만큼은 총학생 회장단에서 나올 수 없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누가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책임감에 대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감에 대해서 문제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그로 인해서 부결이 났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내걸었던 게 서약서 관련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번에 그래서 1차 리플렛에 보시면 서약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깨끗하고 뭔가 학우들을 위한 그런 정책 선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발의되었던 건 그 당시 중선관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이었습니다. 일단 그 징계안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학대회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임시전학대회를 여는 것에 대한 많은 소모적인 일들이 지난 2014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결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간단한 CMYK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까먹었는데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사과문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단지 연락받지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저는 한 번 더 당시에 글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중훈위원들 중에서 그 의견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분에게 그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고 대답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속기 같은 게 당시 속기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신다면 그게 한 번에 그냥 뭐 신혼계획에 사과문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결되지 않았음을 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발언 마이크. 그 아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지금 다 의사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원래 9시까지 예정되었던 공청회가 지금 이제 9시 4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관의 개방 시간이 11시까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0시 정도에는 공청회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실 분들은 손을 들고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차례로 질문 드리고 지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들 다 손 들어주세요. 그 중간에 계신 분이랑 저 사이드에 계신 분이랑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차례로 말씀하시고 오늘 공청회는 이분들 질문과 한 분의 답변을 듣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선거로 일하고 있는 김대라고 합니다. 별자리 측의 질문, 별자리 선거는 정책 다른 부분에서 해가지고 이런 항목이 좀 있었는데 일단 여자 화장실 몰카 전수조사가 이제 국제 차원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이번 축제 진행 중에 논란이 일어났었다는 거 아시겠지만 당시 인권 축제 관장이었던 박세훈 대목께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배려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인권을 단순히 배려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점, 그리고 인권 문화제를 그들만의 성토 대회라고 평가하셨었는데 그런 강사성을 아예 무시했다는 점으로 보아서 인권을 단순히 시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동시에 별자리 선거의 기소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분명히 기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들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세훈 정보께서는 인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려가 충분히 못했다는 것은 그 해당 인권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요. 그 참여했던 단체들과 협의 과정 아까도 답변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지점에 대해서 저는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 맥락으로 말씀을 인터뷰를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맥락을 정확히 짚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을 단순히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까 표현을 들었던 것은 그들만의 성토대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행사 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같이 나누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대중성이 아쉬웠다는 부분에서 언급한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권축제를 기획을 했으나 대중성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을 어느 정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금 질문에서 성모님께서 되게 다분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뭐 앞선 저희 답변들이 충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싶네요. 네, 뭐 답변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다음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예, 별자리 성공은고요. 아까 사과문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시간 많이 뺏게 돼서 정말 하나만 한번 전해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 선물원 분들과 같이 그때 회의록서기 계속 재차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서 사과문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을 안 보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선물원들과 같이 그 회의록의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은 지금 선물원들 중에서는 뭐 그때 부정선거에 관련된 저들
비판하는 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같이 선거를 함께 하신다는 건 분명 확실한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선거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이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다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회장님 신상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김정현 선보원께서 말씀하신 당시 사건 때 이제 비탄하는 자료를 쓴 사람이 이제 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때 선거를 쓴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그리다 KU 선언하셨는데 그리다 KU에서도 저한테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지지한테 인용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여쭤보죠. 제가 알겠다라고 답변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신상 발언을 요청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같이 했냐 이런 걸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상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냥 저의 방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질문을 하시고 네. 답변은 이제 선거 측에서 하는 것이 공청회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신상 네, 회의가 아니라서요. 신상 발언은 제가 좀 의지해서 신상 발언이라는 게 어떤 공청회에서 좀 존재하는 것인데요. 회의할 때 자기 신분을 밝히는 발언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공청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다음 분 질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 다? 네, 질문 준비하시고. 네, 그러면은 답변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속기 하나하나를 좀 검토를 해 왔고요. 지금도 좀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좀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다는 것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상으로 저희가 당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뭐 그 정도로 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의혹들이 계속 커지는 게 절대 좋은 일들이 아니니까요. 저희도 저희 내부의 사고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저히 좀 그런 것들을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로 대답을 좀 발물을 좀 짓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추가 질문 하시고요. 네,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하시고 회의록 보시면 그냥 요즘은 참 정보하시잖아요. 컨트롤 F에 정보님 이름만 치셔도 관련된 부분이 쫙 정리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 준비도 되게 오래되셨을 텐데 논의를 답변하실 게 없다는 거는 좀 되게 좀 아쉽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면 결국 추후에 꼭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바로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사과문을 요구받았는데 가만히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님을 자리를 활용해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그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확인해내기 위한 과정들을 거쳤으나 제게 요구받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데 추가 진행을 하고 싶은 했는데 가능한가요? 저분 먼저 질문하시고 다 끝나고 만약에 질문할 게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후에 국서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선거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부 집행위원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이후에 집행위원회까지 같이 할 것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예정된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양성분 모두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 1번부터 이번엔 교 2번부터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편하십니다. 관리해야 될 것이 1번부터. 네,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고은의 기조 중심의 총학생회입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낀 제가 어떤 총학생회를 한 번 더 제대로 좀 제가 표상이 되어서 총학생회를 꾸려보고자 싶었던 이유인 5가지를 나타내는 이 기조가 어떤 저희 고은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서 역시 이 기조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냥 일단 당장은 이 정도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나간 그리고 함께 지금 집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집행부를 꾸려나갈 용의도 역시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을 확정 짓지는 당연히 못하겠죠. 당연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 여기 목차가 딱 한 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복지, 자치, 사회, 문화. 기본적으로 이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 별도로 뺄 수도 있다. 다른 연세대학교 총학생을 참고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차도 보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분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이후에 일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총학생회의 국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기 저희 차례를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부 정도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시작하는 인력은 선본원들이 최대한 많이 갈수록 좋은 또 그 다음 1년의 집행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선본원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당선을 시키고 탄생시킨 총학생회 1년짜리 총학생회가 될 것인데 그들의 생각이 담긴 정책과 기조들을 그 사람들이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을 얼마든지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러넣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책을 모두 총괄했던 저희 정책팀장 꼭 데려갈 것이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답변을 더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약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집행력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66개 건물별 148개 공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포퓰리즘적이고 너무 많은 공약들 148개가 도대체 몇 개냐 다 합치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장난 전기 콘센트 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대형 강의실인데 지금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대형 강의실인데 멀티탭이 없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충전하는 사용하는 분들 부족한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 집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미래공학관 대표적으로 공과대 학생회 그리고 달별 이슈별 등록금 투쟁과 교육 투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강조하다시피 과반 학생회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자연계 캠퍼스 학생회들과 그리고 술자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 단체들과 함께 갈 것이고 자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편입생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 명시해 놓은 쿠이사라든지 각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갈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이 총학생회가 지향해야 할 총학생회 상이자 실질적으로 총학생회가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일을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선분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쭙고요.
질문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여쭙고, 네, 한 분 있으신 거죠? 질문 의사를 밝혀주신 건가요? 네. 진짜 없으시죠? 더 질문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두 분만 질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들은 부분이 생각보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자 화장실 물가 점수가 복지 차원에서 적용이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인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권축제 기획단 회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질문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이권축제 기획단 내에서 회의를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그냥 얻어지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기본적인 입장은 분명히 투쟁의 산물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부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저의 생각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의 영역에 이것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라는 파트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간 것에 대한 맥락으로 설명이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짜면서 어디까지가 복지의 영역으로 치부할 것이며 어디까지가 복지가 아닌 것으로 죄송합니다. 말실수를 했네요. 어디까지가 복지의 영역이며 어디까지가 복지의 영역이 아닌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학생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기간 간식 사업 같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이 복지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확충을 해서 아니면 기숙사비를 인하를 해서 사생활 공간을 강화해서 이 삶의 질을 결국엔 궁극적으로 높인다면 그것 역시 결국 복지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거나 노동 아니면 다른 생활 이런 영역으로 뺄 수는 있었지만 저희는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복지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파트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다른 파트보다는 여기가 가장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오늘 제4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